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양도소득세의 네 가지 계산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플로우 좀 알아볼까요? 양도가액 있죠.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죠. 거기에서 원래 취득한 금액 있죠. 실제 취득한 금액을 빼줍니다. 그리고요, 그 취득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들, 양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이 모든 비용들을 좀 빼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실제 경비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고 남으면요,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 양도 차익이 바로 과세 대상 실질적인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좀 있어요. 필요 경비라고 해서 모두 다 빼주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로 빼준다.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빼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요. 취득세 등 이런 세금들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요. 단순하게 뭐 건물이나 주택을 수리한 비용이 아니고요.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렇게 해서 높여주는 데 쓰인 돈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시를 설치했다든가 발코니를 확장했다든가 보일러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교체했다든가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중문을 설치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그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비용들은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들도 있겠죠.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법무사 비용들, 세무대행 수수료 등 이런 것들도 빼줍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경비로 빼주지 않는 불인정 경비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요. 대출이자. 집이나 건물을 샀을 때 융자를 끼고 살 수가 있겠죠. 이때 들어간 대출이자 비용들 이것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이자하고 근저당 설정 비용들 이런 것들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 세금들 중에서 재산세나 종부세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빼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 살아가는데 이제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 장판을 교체한다. 벽지를 교체한다. 아니면 각종 수리 비용 등 이런 것들은 빼주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플로우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 오래 보관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도 차익에서 좀 빼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250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과세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구간별로 적용세율이 있겠죠? 양도소득세율을 거기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감면받는 것들이 있다면 감면세액은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감면세액이 뭐 없다든가 뭐 있다든가 했을 때 뺐을 때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소득세고요. 양도소득세에는요. 양도소득 금액의 10%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까지 다 내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도에 바뀌었죠. 그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를 부과합니다. 보시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근데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6.6%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 1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4%, 26.4%.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인데 10%까지 가산한다면 38.5%. 3억 원 이하는 38%, 10% 가산하면 41.8%. 5억 원 이하는 40%, 4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는 42%에다가 10%, 그러면 46.2%.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인 경우는 45%인데 10%더 가산한다면 49.5%, 거의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 오랫동안 보유하면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요. 주택에 대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는데요.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을 때 연 1년에 8%씩 빼줍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인 경우에 24%, 4년 이상인 경우는 32%, 5년 이상인 경우 40%, 6년 이상인 경우 48%, 7년 이상 56%, 8년 이상 64%, 9년 이상 72%,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했다면 80%를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유만 했다. 그러면 1년에 4%만 빼준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있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그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가장 많이 빼주는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일 경우에 5%, 그 다음에 4년 이상일 경우에 8%고요. 1년 단위로 계속 2%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인 경우 20%가 되겠고요.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일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양도야랑 알아볼까요? 양도가액이 23억 7천만 원, 2021년도 2월 1일자에 양도했고요. 취득가액은 16억 원, 2010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관련 비용들은 토탈 3천만 원 들어갔고, 리모델링 비용은 1억 1천만 원, 냉난방 설치 비용은 2천만 원, 부동산 중개료 및 세무대행료 1천만 원, 수리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대출이자 비용은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면 되겠죠. 7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보유 기간이 11년 정도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필요 경비로 빼주는 게 무엇인지 안 빼주는 게 무엇인지 금방 구분이 되겠죠. 당연히 취득세, 리모델링, 냉난방 설치, 부동산 중개료, 세무대행료 등 요 금액들은 빼주게 됩니다. 요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리 비용, 일반적 수리 비용하고 대출이자 비용 그 3천하고 6천만 원은 빼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한번 플로우에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은 23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로 빼주는 게 1억 7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요, 양도 차익은 6억 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6억 원에 대해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1년을 보유했으니까 20%를 빼줍니다. 6억 원의 20%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게 된다면은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4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적용세율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면은요. 40% 구간에 걸리거든요. 곱하기 40%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빼준다면 속산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산출세액은요, 1억 6,560만 원이 되겠고요.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탈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1억 6,56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만 내는 것은 아니죠. 지방소득세 10%, 여기에 10%까지 감안한다면 토탈 1억 8,216만 원을 내야 됩니다. 6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니까 이만큼이 좀 빠진다는 것이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됐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할까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9억 원을 초과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양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23억 7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6억 원 정도 되고 각종 비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그러니까 필요경비 빼니까 6억 원이 되겠고요. 11년 보유 거주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 취득가액은 16억 원, 그다음 양도가액은 23억 7억, 그다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억 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따라서 보시게 되면 양도가액 23억 7천만 원 분에 9억 원 초과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3억 7억 7천만 원 빼기 9억 원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6억 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억 원 중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3억 7,216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억 7,216만 원이 양도 차익이고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장기 보유 및 거주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80%를 빼줍니다, 무려. 그래서 2억 9,77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빼주니까 거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빼주면은요. 그 과세 표준은 7,194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적용세율 24%,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빼주면은요. 1,205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1,325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세 등 재반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는 비과세고 9억 원 초과는 과세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것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80%까지 빼주니까 오래 보유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다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과세한다 한들 실질적인 양도소득세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키포인트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매매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든요.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그 매각을 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볼까요?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6%가 아니라 26%,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28.6%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해 본다면 10억 원 초과인 경우엔 65%,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한다면 72.5%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요, 무려 그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돼서요, 1200만 원 이하일지라도 36%,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39.6%고요. 1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럼 75%고요. 10% 감안하면은 무려 82.5%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사례 세 번째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하나를 매매한다. 그러면 당연히 중과세율, 기본세율 플러스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2021년도 6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250만 원 빼주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5억 9,75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적용세는 62%를 곱해주고요. 3,540만 원 누지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3억 3,505만 원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은요. 3억 6,856만 원. 6억 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일하게 양도차익 6억 원인 경우에 그 1세대 3주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원 빼주고요. 5억 9,750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표준의 7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540만 원 누진공제액 빼주면 속산법이죠. 산출세액은 3억 9,480만 원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은 무려 4억 3,428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4가지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감사합니다.